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조금 재밌는 주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어느 순간 나도 이제 내 어반놈을 보는데 패턴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약간, 당분간 조금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 그래서, 아이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의 패급 채널, 일본의 여성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걸즈 채널에 소위 걸짱이라고 부르더라고. 가루짱?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이게 5월 2일 일자로 올라왔거든. 그래서 항상 재밌는 것 같아. 나는 일본식, 그러니까 일본 패급 자유들의 사고방식이 되게 재밌어. 보면서도, 야, 얘네들이 일본 내에서 패급 취급을 받으면 과연 한국은 무엇인가라는 반문하게 되는. 그래서 그걸 보면 다시금, 옛날에 정몽준 아들내미가 그 얘기를 했잖아. 몽준이어라고 하지.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가 미개한 거라고 얘기했던 그런.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 그게 실제로. 그래서 오늘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일본 자유들의 반응을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라샤!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 내가 대충 해석했어. 좀 정교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갖고 항상 영상은 빠르게 대충 흐리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요거 사연이 올라오면 이게 진짜 굉장히 높은 순위에 올라왔던 토픽이었어. 아이를 원하지 않는 이유. 그래서 글을 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학생 시절부터 아이는 무조건 귀엽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 자유와 시간과 돈과 아이가 있는 경험치를 비교했을 때 아이가 웃돈다고 더 중요하다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사랑하는 자신감과 각오와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제 아이, 코도모는 더 이상 일하는 아이 필요 없다는 선택을 해왔다. 지금 37살이래.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역대 파트너나 지금의 남편은 이것을 동감하고 이해해 왔다고 했는데 갈로 열고 그래서 인기가 없었습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의 사람은 이걸 이해해 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조금 하향 지원을 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지, 그지? 그래서 아이를 선택적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를 원하는 사람이나 뭐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그만두는 거는 이게 부정하는 건 그만두고 우리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이게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댓글은 뭐냐면 그냥 귀엽지 않다. 애가 귀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애는 근데 나도 좀 느끼는 게 그거야. 맨 처음에 좀 이게 내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애맨 처음에 낳자마자 보면 이쁘다 이러잖아. 근데 나는 갓 나온 아이들을 보게 되잖아. 안 되면 와 발씨 이게 언제 사람 새끼가 되나 약간 나는 그런 느낌인데 전부 다 이쁘다 해주잖아. 그래서 나는 뭐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뻐지잖아. 그래서 사람이 되네. 그래서 우리 방에도 가끔씩 애 이번에 돌잔치 돼서 막 사진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자기 눈에는 귀여운 거지, 그게.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이제 귀엽다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근데 사실은 귀엽지 않은 거야, 아이가. 그래서 귀엽지 않다가 바로 올라왔고, 두 번째는 외모, 가문, 경제력, 학력 모두가 낮기 때문에, 본인 스펙이 낮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내 외모가 유전되는 것이 싫다. 이게 뭔가 좀 슬프다, 그지? 유전되는 게 슬프다라는 이런 건. 그래서, 진짜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내가 외모가 좀 안 좋잖아. 유전자가 안 좋으면, 차라리 아들 낳아라. 차라리 아들 낳아라.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딸을 낳는 순간, 딸이 자기를 닮은 순간 엄청난 원죄가 생기는 거야. 약간,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 이게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의 삶만으로도 힘들다. 그리고 번거롭다. 돈이 든다. 남자가 태어나는 삶이 끝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실화가 좀 많이 박혔네. 왜 남자가 태어나는 삶이 끝이지? 일본 내에서는 근데 그런 건 있어. 남자의 인생이 훨씬 고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있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비주테러를 받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인간에게 기르는 자신감이 없다. 뭐 본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이지. 그리고 육아는 너무 귀찮다고 생각해 버리는 시점에서 나는 무리라고 확신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살아서 좋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여기가 이게 어둠의 다크니스 기운들이 막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에 아이를 낳는 게 너무 불쌍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부스는 뭐냐면 일본 내에서 못생겼다. 못생긴 걸 부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부스이고 돈도 없고 원래 불가능하고
같은 부스의 얼굴에 아이는 필요가 없다. 못생긴 사람들끼리 자식은 아이는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뭐 되게 좀 슬프더라고. 요거는 보니까 좀 슬퍼. 뭔가 보면. 그리고 내 어린 시절과 어린 시절이 너무 그래서 내 유전자 아들이라면 절대로 고생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아. 내 유전자가 문제다. 내 유전자의 아이면 불쌍하다. 이런 얘기가 진짜로 많더라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이 아이를 가지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부터 낳은 후의 책임이 너무나도 무겁다라는 거.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다. 기력도 없다. 그러니까 어두운 미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 독부모에 자라서 평범한 부모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부정적인 사설을 차단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데 나쁜 어머니를 또 여기서 독부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독이란 단어 좀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군 생활을 해군에서 했는데 해군에서는 갈굴 때 독 뿌린다라는 표현을 썼거든.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다. 독을 뿌린다라고 하는데 이 나쁜 부모님들을 이제 독부모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본인이 독부모에서 자라서 평범한 부모가 어떤 건지 모른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설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 와중에 제일 불쌍한 댓글이 이거였어. 내가 태어난 곳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살기가 힘들다. 나를 닮으면 싫다. 이런 거. 그리고 코멘트를 읽고 공감밖에 안 된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지크에거가 나왔다. 야, 뭉크에거 나왔다. 안락사만이 희망이다. 그지? 안락사만이 희망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거 보니까 조금 뭔가 좀 많이 짠하다라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약간 생각의 접근법은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봤던 유튜브 영상 중에서 가장 최악의 영상을 꼽아라면 나는 오마르의 애 낳지 마세요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애를 낳으면 힘든 것도 있지만 내가 내 친구들 보면 애들이 그렇게 이쁜가 봐. 그렇게 이쁜가 봐.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잖아. 낳지 않으면 언젠가는 후회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쁜 애들은 그렇게 이쁘게, 물론 내 친구들을 보면 부성 애들이 훨씬 강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때 오마르가 얘기했던 게 그렇잖아. 오마르는 굉장히 좀 한 번씩 보면 굉장히 한없이 얕게 얘기하는 재주가 있지. 그래서 뭐 국가가 노예를 생산하기 위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마르가 말하던 그 시절에는 국가가 노예 생산을 장려하던 시기가 아니라 산하 제한 정책을 실행하던 시기였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육아라는 게 진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동이라고 얘기하고 안 좋은 것만 다 얘기를 해줬잖아. 애는 뭐 엄마의 몸을 파먹고 푼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 좋은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근데 한 가지 공감했던 건 뭐냐면 오마르가 했던 얘기 중에서 그거는 동감할 수밖에 없더라고.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행복을 위협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라고. 부모한테 못 배우고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배운 애들이지 않냐고 이렇게 사랑 못 받은 애들이지 않냐고 그래서 그걸 오마르가 직접 보여주니까 그거는 인정 이랬는데 그 당시에 내가 봤을 때, 난 그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됐거든. 그래서, 나도 얘기를 하면 한 번씩, 피터슨 교수가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도 그런 책임감이라는 걸 강조한단 말이야, 일방적으로.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에게 책임감을 강조하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심하게 강조하진 않잖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절충부는 게 있는데, 피터슨 교수는 너무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하나의 불문율 같은 게 있단 말이야. 뭐 대한민국은 그게 이미 다 날라갔지만 그래서 보면서도 뭐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근데 되게 놀랬던 거는 저런 생각에 동조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 존나 비추 오지게 박힐 줄 알았거든. 한 비추 오지게 박힐 줄 알았는데 근데 실제로 그 영상에 비추를 박은 사람은 많이 10%가 안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 그걸 보고 느낀 게, 정말로 이 땅에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크고, 그래서 남들이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그때 그걸 보고 느꼈거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행복한 사람의 인생을 끌어내려고 하잖아. 그래서 전부 다 물귀신 작전으로 가고 있잖아. 끌어내주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치? 결국에는 자기와 똑같은 인생을 끌어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거 보면서 문득 차이는 뭐가 있었냐면 한국과 일본의 가장 차이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야. 굉장히 슬픈 이야기에 나를 닮은 사람을 낳기가 싫다는 거, 그지? 내가 행복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근데 그 대상의 주체가 달랐다는 거지. 그 대상의 주체가. 일본 같은 경우는 방금 더 보게 되면 내가 그렇게 잘한 적이 없다. 내가 못생겨서 유전자를 물려주기 싫다. 혹은 이제 힘들다 이런 얘기였는데 한국은 이게 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노예를 물려주지 않겠다. 아이를 안 낳는 건 나의 복수다. 그 주체와 분노의 대상이 외부로 표출이 되잖아.
나도 보기에는 이 차이가 좀 많이 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웬만하면 좋게 좋게 생각하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 뭔가 잘못해서 상대방을 책망이보다는 보통 이제 10대 0 잘 안 일어난다고. 내 내부에서 뭔가 잘못된 거를 찾아고 그걸 좀 픽스업을 시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야. 전혀 없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세상 때문이고, 그지? 연한평등이 되지 않았던 것 뿐이고, 그거를 외부로 돌리는 거와는 달리 그래도 더 슬프다고 얘기할 수 있지. 나를 닮은 사람을 낳기 싫다. 그런 게 더 슬프긴 했는데,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차이가 되게 확실할 것 같아. 그 두 개의 차이는. 그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 그리고 그 분노를 외부로 쏟아내는 사람과,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문제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똑같이 부정적이고 어두울지라도 그 간극은 엄청나게 크게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뭐 웬만하면 좋게 좋게 항상 얘기라고 하잖아. 그냥 내가 못났으면 내가 못난 걸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인식하는 데도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거든. 근데 이거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요게 조금 보여서 조금 재밌더라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내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한 적 있어. 어떤 구독자가 어바니 형이 말하는 그 가득 찬 사랑을 받는다는 그 신호는 뭐죠?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야, 일단 그 눈빛부터가 다르고 니를 보는, 그리고 내 경험상 다 나를 사랑했던 여자가 똑같이 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오빠 닮은 아들을 낳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방에도 여자들이 조금 있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다 맞다고. 진짜 사랑하면 저 남자와 유전자를 섞어버리고 싶다고. 전부 다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뭔가 좀 짠한 느낌도 드는데, 근데 뭐 결국에는 뭐 어쩌겠어. 지금 상황에서 나 더 나아지려면 뭔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답이.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것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한 걸음의 차이가 어떻게 결정될까라고 봤을 때 방금 좀 말한 것처럼 그 요인을 그래도 나에서 찾는 사람이랑, 그리고 똑같은 요인을 외부에서 찾는 사람이랑 이 둘 사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다 어떡하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점심 맛있게 드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러쉬!